한 얘기예요. 오늘은 50만 기념 Q&A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인간관계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학창 시절부터 거슬러 가서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제 학창 시절은 바야흐로 너무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중학교를 안산에서 다니고, 근데 저는 되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빠 하시는 일이 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셔서 대전에서도 살았고, 초등학교 때만 이사를 거의 한 6번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사람들이랑 되게 쉽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적응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중학교도 거의 3번 전학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유학을 갔어요. 유학도 2군데를 갔고 너무 인생이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선 얼짱시대는 진짜 제가 19살 때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보내고 20살 때까지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시즌 6에 출연을 했거든요. 전화에. 근데 얼짱시대 그 캐스팅은 시즌 1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던 나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뭔가 방송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완강히 거부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제가 모델하고 모델 활동하고 피팅 모델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부터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좀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20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래서 그때부터 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방송도 하고, 또 피팅 모델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비밀로 안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흑역사도 너무 많고 아직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 진짜로 이제 7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 방송 자체가. 근데 유튜브에 아직도 뜨고 관련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늘이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꼭 그거 같아. 뭐? 전우치에서 바람을 다스리는 자. 아 멋있다. 저는 약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되게 금방 친해지고 깊게 친해지거든요. 약간 좀 털털하고 솔직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끼리 또 금방 친해져요. 신기하지? 왜냐면 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밖에 주위에 없어서 숨김이 없고 솔직하고 좀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 예전에는 회사 규모가 적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100%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촬영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획팀도 생기고 마케팅팀도 생기고 뭐 운영팀도 생기고 이러니까 제가 막상 하고 싶은 대로만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늘웨어라고 하늘하늘에서 이제 제작하는 속옷 브랜드가 있고, 피치씨라고 하늘하늘에서 또 오픈한 코스메틱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이 이번 연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아니면 민감한 문제가 터지면은 그 화살은 다 내가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는 것들이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거기 제작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들이. 왜냐면 100%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그래도 피드백 많이 여러분들한테 받고 또 수정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항상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러겠지, 나는 내 인생인데 뭐 이러면서 넘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푸는 법은 우선 술을 먹거나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술도 잘 안 먹고 되게 마음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가를 한다거나 왜 웃어요? 요가를 한다거나 정말 마음에서부터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일에 더 열중을 한다거나 책을 많이 읽고,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 아니네. 받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차단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단하는 벽을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목욕을 하거나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끄덕끄덕했어. 왜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노력한 순간은 하늘하늘 오픈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직원도 정말 없었고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얘기를 잠시 하자면 그냥 자는 시간 빼고 다 일했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 시장 갔다 오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면서 발로 정말 뛰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고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방법은, 근데 굳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해지고 나 자신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솔직해지고, 내가 굳이 나는 난데 다른 사람한테 이해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난데 내가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러면은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항상 노력하고, 내가 막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난데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악플에 대한 그런 반응도 점점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유했는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잠깐 유학 갔던 거 빼고는 한 번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워낙에 독립적이고 기대는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남한테 부탁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손 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하늘 자체가 정말 직원도 없이 저 혼자서 단칸방에서 시작한 회사라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했으면은 물론 더 빠를 수 있겠죠. 제작도 빨랐을 거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으면은 더 크게 회사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전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 손 안에서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막 앞으로도 앞으로도 뭔가 더 크게 막 나는 대기업이 되겠어 이렇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이거 진짜 좋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입니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우선 공부하러 간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굳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적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에 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도 안 했고, 저는 그냥 미술을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입시 미술을 하다가 넘어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정말 그 소묘 그리고 정해진 물건들 맨날 그리고 그 좁은 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이랑 그런 것도 너무, 이게 내가 진짜 미술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이랑 상담했던 결과,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껴보는 계기를 한번 유학을 통해서 느껴보면 어떠냐 이래서 저도 좋다 이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되게 가치관도 되게 많이 바뀌고 성향도 많이 바뀌고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유학을 가서 어쨌든 혼자 생활하고 혼자서 막 다 관리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립심이나 독립적인 성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상형은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 제가 사랑받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걱정해주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은 원래 진짜 막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평생 한 번은 만나봐야 될 텐데. 아니야? 아무튼 저는 되게 마르고 꽃미남 이런 스타일보다는 마초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돌 중에서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외적인 것보다는 좀 저랑 잘 맞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결혼에 대한 하나. 결혼이요? 굳이 근데 결혼을 생각을 했기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환상이 많아서 그래서 결혼을 자연스럽게 꿈꾸었던 거고, 애기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최대한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진짜 평생 친구처럼 그리고 동반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결혼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별로 그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됐나요?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인가요? 그러면 이제 댓글 읽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님, 하늘하늘 회사에 관심 있어서요. 혹시 회사 쪽에 궁금한 점은 다이렉트 같은 걸로 보내면 확인하시나요? 우선 다이렉트 확인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회사 입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우선 입사 지원자가 저희가 한 자리 모집을 해도 거의 100명에서 200명가량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차에 합격하시면 면접 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하늘 직원 중에 포토그래퍼도 있나요? 만약 포토그래퍼로 입사하면 자격 조건도 있나요? 하늘하늘 입사하는 게 꿈입니다. 간략히는 아니고. 삐음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직원 중에 포토그래퍼는 없어요. 하늘하늘 포토그래퍼 분들은 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 회사 내부에서 디테일 상세 같은 거 찍는 그런 포토 겸 이제 디자인 실장님이 계십니다. 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언니 회사에서 취직 가능한가요? 취직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회사가 제 유튜브에 워낙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엄청 막 활기차고 분위기가 재밌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일을 하고 저도 이게 정말 제 실제 성격이지만 일할 때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거는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여러분들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봐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일할 때는 좀 되게 냉철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입사하시는 건 조금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졸은 채용을 합니다. 쇼핑몰을 꿈꿔서 쇼핑몰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근데 그러면은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규모가 있어진 회사보다는 정말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입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는 다 부서가 있고 맡은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배울 수가 없는데 초창기 스타트업 쇼핑몰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쇼핑몰을 차리고 싶어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랑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홍연주님이 질문해 주셔서 그리고 쇼핑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 것 같아서 쇼핑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요즘에 정말 포화잖아요. 근데 이 포화라는 단어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포화라는 단어를 항상 쓰는데 정말 자신이 특색 있는 쇼핑몰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특색 있는 모델이거나 특색 있는 코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만의 뭔가 디자인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나도 그냥 데일리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가격 면에서나 아니면 퀄리티 면에서나 그 대기업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 더 성공하기 힘든 그런 게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쇼핑몰을 차리기보다는 저는 좀 더 마켓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판매를 하시다가 팬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창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마주 언니의 영어 실력이 궁금해요. 영어로 랩해주세요. Follow me, please. And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영어를 정말 영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제가 유학 생활을 했던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평소에 입을 닫고 생활한 것 같습니다. 송율희 님이 나는 땡땡이다. 1번 요정, 2번 천사. 1번에 가깝지 않을까요? 화면에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카메라 밖의 모습이 궁금해요. 사람이 365일 이렇게 쾌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평소 말투, 짜증내는 말투, 숨겨진 모습들 보고 싶어요. 스텝 직원분의 몰래카메라 시선에서 영상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걸? 근데 평소에 사람 만나면은 되게 그냥 쾌활한 성격이고 되게 밝다. 술 먹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갖고 혼자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요. 원래 다 그러지 않나? 그치? 학교 다닐 때 반장이나 부반장 했어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반장이나 부반장 했어요? 했는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아담하신데 자동문이 인식하나요? 좀 가끔 안 돼서 점프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키가 158이거든요. 사진 찍을 때 볼에 엄지와 검지로 하트 만드시던데 그게 하트를 뜻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거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거 원래 하트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제 시그니처 포즈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언니 결혼하실 때도 영상 찍어주는 거 아시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 타고난 인재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결혼할 때 꼭 찍을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니 유튜브 초반부터 봐왔지만 인스타에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안 쉬세요? 에너자이저 맨날 여행 가시고 영상 업로드 하셔서요. 아, 저는 근데 좀 쉬면은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말 빼고는 항상 월화수목금은 항상 뭔가 스케줄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항상 일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짠! 이렇게 길고 긴 Q&A 영상이 끝나는데요. 어때요?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랑 좀 더 가까워진 그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50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하늘하늘도 하고 PTC도 하고 할 거 너무 많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안 눌러주신 분 꼭 눌러주세요. 안녕.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